여름마다 에어컨을 켜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전기세죠. 에어컨 전기세는 여름철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누진세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15가지 방법만 지키면 한 달 전기료가 반값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에어컨 종류와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방식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에어컨은 크게 정속형과 인버터형으로 나뉩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예전에 출시된 구형 제품들에 주로 해당하며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초기에 여러분이 설정하는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실외기가 최대 속도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완전히 꺼집니다. 그 이후에 다시 실내 온도가 더워지면 실외기가 100% 풀파워로 다시 작동합니다. 이렇게 정속형 에어컨은 껐다 켰다를 자주 반복하면서 실외기가 풀파워로 자주 재가동되어 전력 소모가 매우 커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속형 에어컨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전기세 전략 팁을 알려드리자면 정속형 에어컨을 장시간 계속 켜두면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필요한 만큼만 가동 후 실내 공기가 차가워지면 전원을 끄는 것이 에너지 절약에 유리합니다. 이러한 정속형 에어컨은 제품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제조 단가가 낮아서 판매 가격도 저렴한 편인데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지 않고 꼭 필요한 시간에만 잠깐 사용하는 환경에 적합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인버터형 에어컨은 최근에 출시된 신형 제품들에 주로 해당하며 작동시키면 초반에는 강한 냉방으로 실내 온도로 빠르게 낮추지만 설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작동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면서 해당 온도를 유지합니다. 즉, 실외기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저속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인데요. 이러한 인버터용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에는 전력 소모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세 절약 팁을 알려드리자면 한번 작동하게 되면 오랫동안 켜두는 것이 오히려 전기세를 절약하는 데 유리합니다.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 초기 최대 전력 소모가 계속 발생하게 되어 전기세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의 종류가 정속형인지 인버터형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에어컨에 쓰여져 있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을 확인해 보시면 1에서 4등급은 인버터형의 가능성이 높고 5등급은 정속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외기를 확인해 보시면 에어컨 작동 중에 실외기가 완전히 멈추고 다시 시끄럽게 돌아가면 정속형이며 저속으로 조용히 계속 돌아가면 인버터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에어컨에 적혀진 모델명을 검색해서 제조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습 모드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에어컨 제습 모드가 냉방 모드보다 전기세가 적게 나온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에어컨은 제습 모드 시에도 냉방 모드와 비슷한 수준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오히려 제습 모드는 희망 온도를 맞추기 위해 강하게 작동하여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특정 모드를 고집하기보다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커튼과 블라인드를 활용해서 단열 효과를 내는 것인데요. 여름철 실내로 들어오는 열의 20-30%는 창문을 통해 유입됩니다. 낮 동안에는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창문에 두꺼운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서 직사광선을 막는 조치를 하시면 실내 온도를 최소 2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전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단열 필름을 부착하거나 외부 열 흡수를 막는 뽁뽁이 등을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되며 문과 창문 모서리에 있는 틈을 막아주는 틈새막이 문풍지나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실외기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실외기는 에어컨 전력 소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실외기가 과열되면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전력 소모가 커집니다. 실외기가 받게 되는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효율이 최대 20%나 향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외기를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실외기가 햇빛이 드는 곳에 있다면 실외기 위에 차광막이나 은박 돗자리 등을 씌워 직사광선을 막아주세요. 다이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실외기 커버를 판매하고 있으니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외기 주변에 열기 배출을 방해하는 물건이 있다면 모두 깔끔하게 치워서 열기가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실외기가 너무 뜨거울 때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춰주는 것도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단, 여기서 과도하게 물을 뿌려서 전자부품에 직접적으로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5번째, 에어컨 필터 청소 또한 전기 절약에 중요합니다.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공기순환이 방해되어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에어컨이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필터를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지 제거만으로도 냉방 효과는 60%가량 올라가고 전기요금은 27%까지 절약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필터 청소는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하거나 물로 깨끗하게 세척하신 다음에 완전히 말려서 장착한 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 에어컨을 작동시킬 때에는 처음엔 최대한 낮은 온도와 함께 바람 세기를 강풍 모드로 설정해 빠르게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전기 절약의 중요한 습관인데요. 에어컨을 켰을 때 온도와 바람 세기를 약하게 설정하면 오히려 희망 온도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실외기 가동 시간이 길어지고 전력 소모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강풍 또는 파워 냉방 모드로 가장 낮은 온도인 17에서 18도로 설정하여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고 실내 온도가 충분히 시원해지면 희망 온도를 24에서 26도로 올리고 바람 세기는 약풍 또는 자동풍으로 설정하여 온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실외 온도와의 차이가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에어컨 바람 방향을 위쪽으로 하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습관인데요. 에어컨의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 방향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에어컨과 마주보게 틀어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면 냉기가 훨씬 빠르게 넓게 퍼져서 에너지 효율이 올라갑니다. 선풍기와 함께 사용 시에 에어컨 단독 사용 대비 20에서 30%의 전력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8번째,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캐시백은 주택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과거보다 일정 수준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 일정 기간보다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면 1kW 시당 최대 1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가구들은 평균 14,000원 정도를 캐시백으로 되돌려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누진세 구간을 파악해 지혜롭게 전기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요율이 올라가는 누진세가 적용되며 사용량 구간별로 요금 단가가 달라지므로 누진 구간을 조금만 넘겨도 요금은 확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간 전력 사용량을 파악하여 누진세가 급격히 오르는 구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주택용 전력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0에서 300kWh를 사용한 경우에는 1kWh당 120원 단가로 계산되며 300에서 450kWh의 경우엔 1kWh당 214.6원이며 450kWh를 초과한 경우에는 1kWh당 307.3원으로 처음보다 배로 비싼 요금이 붙습니다. 즉, 같은 전기를 쓴다 해도 100kWh 구간일 때와 500kWh 구간일 때의 요금 차이는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갑자기 전기요금이 확 올라간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전력 사용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어느 구간을 넘긴 건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전 홈페이지와 앱에서 과거 전기 사용량과 전기 요금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니 여러분이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0번째, 전력 피크 타임인 오후 2시부터 5시에 전기 사용을 자제하면 누진세를 피할 수 있으니 해당 시간대에는 최대한 전기 사용을 줄이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코드를 뽑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11번째,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세대 기준으로 총 29만 2,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2번째,
최근에 출시된 에어컨 제품들은 스마트 가전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삼성 제품은 스마트 띵스 앱, LG 제품은 LG 띵큐 앱을 이용해서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고 스마트 절전 모드와 AI 쾌적 모드 등을 통해 효율적인 냉방이 가능하며 예약 기능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에어컨 작동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13번째, 26에서 28도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도를 낮출 때마다 전력 소비는 약 7에서 8%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온도를 낮춰서 전력을 낭비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14번째, 외출하기 10에서 15분 전에 미리 에어컨 전원을 끄는 습관인데요. 잔여 냉기로도 충분히 실내가 차갑게 유지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미리 에어컨을 끄는 습관을 기릅시다. 그리고 외출 후 돌아왔을 때 에어컨을 켜기 전에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은데요. 오랜 시간 집을 비웠다면 실내에 뜨거운 공기가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기 전에 창문을 열어 5에서 10분 정도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컨이 초기 냉방을 위해 과도하게 전력을 소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하셔서 올 여름에도 에어컨 전기세 부담을 줄이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